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말이지, 특히나 노인들에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바로 고관절 골절이야. 어떻게 뼈 부러진 걸 암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엉치뼈 고관절이 부러지면 고통은 둘째치고 중증의 뇌졸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 시한부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갈 수 있는 암 환자는 이들에 비하면 환자도 아닌 거야. 물론 노인들에게 말이지.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경우 거의가 3년 이내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케이스이며 특히나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의 사망률이 30%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그 원인은 고관절 골절로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게 되어 나타나는 폐렴, 욕창, 혈전에 의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들에 의한 때문인 것이죠. 이는 전 세계적인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 사망률 5위로서 치료인 폐암이나 간암, 위암보다도 높은 랭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낙상은 대표적인 사고사의 원인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7번째 사망 원인에 해당한다는데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인성 고관절 골절의 대표적 주 요인으로 골다공증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방하기 위해 칼슘제를 들어라. 칼슘도 그냥 칼슘이 아니라 칼슘 이온제를 들어야 한다. 혈중 잉여 칼슘을 뼈로 되돌리기 위해 비타민 B12를 들어야 한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어라.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해라. 등등 뼈를 튼튼히 하고 근육 강화를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맞춰 각종 건강식품이나 보조제 장사꾼들은 의사나 약사들보다 한술 더 뜨며 전문가 행세까지 해대며 말이죠. 어떻든 뼈가 부러지는 것은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넘어지면서 체중의 무게로 인한 골절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스스로 부서져 내리지 않는 한 넘어졌다고 해서 그리 쉽게 부러질 만한 뼈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정도로 부서질 경우라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증상으로 저 세상으로 갔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주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대표적 노인성 골절은 침대에서 넘어지거나 욕실에서 또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쓰러진 경우입니다. 결코 골다공증으로 쓰러진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또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 쓰러진 것은 아닐까요? 이러볼 때 치료와 예방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맞는 걸까요? 칼슘제, 비타민 D, 운동? 무엇보다도 어지럽지 않게 해주는 처방 아닐까요? 왜 근육의 힘이 약해졌는지, 왜 어지럽게 되는지를 말이죠. 우선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보다 더 활동적이나 야외 운동량 부족과 비만에 따른 근육 약화로 당연히 이런저런 낙상 위험도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 역시도 넘어지게 하는 주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요인 거의가 정신이 없어지거나 어지러움에 따른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를 초래하는 요인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노인들의 만성질환이요, 또한 그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력장애, 정신착란, 졸음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안정제나 마약성 진통제인 일부 아평계 약의 부작용 말이죠. 이들 약물들의 처방은 갈수록 낙상 환자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늘어가고 있는 판이니 이는 이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도 남을 충분한 증거인 것이죠. 또한 이에 비례하여 골절된 부위 뼈를 고정하는 골고정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음도 역시 이를 증명하고도 남을 사실인 거고요.
고관절은 광범위한 운동 범위를 가지면서도 상체의 무게뿐 아니라 자기 체중의 4~5배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껐덕없도록 인체의 관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관절인데, 그 이유는 깊고 견고한 볼 소켓 관절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하고 안정된 관절이 탈구를 일으키거나 부러지려면 얼마나 강한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토록 강한 외부의 충격에 따른 탈구와 함께 골절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런 대표적 경우가 자동차 충돌 사고로서 우리는 흔히 온몸의 관절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다쳤다고 얘기하죠. 사실 관절보다는 근육이 너덜너덜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겠지만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옛날 우리네 조선조 시대의 형벌 중 하나가 태형이었죠. 이 태형의 제일 지독한 게 장 100대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으면 거의가 그 충격으로 고관절 탈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엉덩이 살이 터져 발생하는 감련 사고도 있었겠지만, 근육과 살은 곧 재생되기에 이보다 재생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골막 손상과 부러진 고관절 골절로 장기간 몸을 움직이지 못해 신진대사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폐렴과 욕창이나 혈전에 의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앓다 죽었거나 급사했을 테니까요. 오늘날의 첨단 의료시설로도 이럴진데 옛날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뼈가 고관절뼈라 할지라도 이들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는 것은 근육입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 뼈가 부러지고 닳게 되는 것도 뼈가 부실해서라기보다 이를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부실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뼈에 의한 문제는 대부분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골절이나 탈구는 물론 디스크나 관절통 등 대개의 신경 통증들도 말이죠.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이 어떻고 칼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부실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습관적 자세와 어지럽지 않게 하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지 않으면 앞으로는 쓰러져도 옆으로는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외부 충격이나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낙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령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한 번 낙상했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낙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력 저하나 어지럼증에 의해서 말이죠. 물론 낙상은 무릎이나 발목, 팔목 골절도 유발시키나 이는 치료 후 즉시 정상생활이 가능한 반면 죽음의 위험을 초래하는 엉덩이뼈 골절은 입원과 신체적인 의존성과 재활치료로 삶의 의욕 및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낙상에 대한 공포는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그들의 자신감과 독립심까지 잃게 만들어냅니다. 엉덩이뼈, 고관절 골절을 겪은 5명 중 1명은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런 두려움에 이들은 집안에만 있으려 하고 샤핑이나 외부 운동은 물론 집안 청소 같은 활동 등에까지 소극적이 되면서 관절은 경직되고 근육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직된 관절과 약한 근육은 또다시 낙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나의 삶은 더욱 더 요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낙상은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이나 양로시설로 이주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있기에 낙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와서도 단순 실수일 뿐 자신이 자주 넘어졌었다는 것을 질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아 결국 골절까지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기력한 자신을 이제 집이 아닌 요양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다른 환경으로 이주시키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이토록 낙상은 암보다도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무섭게 파멸시키는 요인인 겁니다. 어떻든 이런 고관절 괄절을 불러오는 낙상은 이동성이나 균형을 손상시키는 신체적 상태와 환경적 위험 또는 외부적인 충격 상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이나 시력이 손상된 경우, 욕조나 미끄러운 바닥, 줄이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균형장애나 보행장애, 시력장애, 감각장애, 특히 발 부위의 통증이나 마비증, 근력장애, 인지기능장애, 혈압 또는 심박동장애 등에 따른 원인들과 아평계, 진통제나 항불안제 및 일부 항우울제 또는 고혈압과 일부 심장약에 따른 부작용인 근무력증과 어지럼증에 따른 낙상으로 말이죠. 따라서 고관절 골절은 당연히 골다공증에 앞서 대표적으로 근력 저하와 어지럼증의 예방이 우선인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고관절 골절에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시 와병 기간이 긴 까닭은 고관절 뼈가 잘 붙지 않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서 첫째, 고관절은 단단한 피질골이 많고 유연한 해면골이 적어 다른 부위보다 뼈의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해면골은 뼈의 형성에도 관여하는데 고관절은 해면골이 적다 보니 뼈의 재생력이 떨어져서인데 이는 마치 뼈가 단단하면 분필처럼 똑 부러지기 쉽지만 재생은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둘째, 골절은 관절액에 쌓인 고관절 부위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 뼈가 부러졌을 때 관절액이 그 틈으로 들어가 뼈가 붙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셋째, 고관절에는 뼈가 붙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골막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관절 골절이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금속 고정술 같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수술은 비교적 크고 어려운 수술로 그만큼 회복과 재활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목이나 다리, 팔뼈 골절은 해당 부위를 고정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에 별도로 입원이 필요 없고 척추 골절도 골절된 부위만 인공관절로 갈아 끼우면 보통 2주 안에 회복할 정도이나 고관절 골절의 경우엔 전체 골절로 인한 사망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합병증 위험도 높은 치명적인 골절이란 사실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골절된 대퇴 근위부 뼈를 제거하고 엉치뼈의 바깥쪽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비구인 골반의 연골 부위를 갈아낸 뒤 인공관절 치환술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뼈를 제거하고 비구 연골을 다듬는 과정에서 출혈과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면 당연한 일이겠죠. 또한 비록 수술이 잘 됐다 해도 재활과 회복 과정의 여러 연유로 인한 합병증은 재수술이나 앞서 말했던 욕창이나 폐렴, 혈전으로 인한 심혈관 합병증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근본적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없겠습니까? 기본적인 것 중 첫째가 걷는 것입니다. 두려워 스스로 걷지 못하겠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걷게 하십시오. 걸어야 그를 위해 뼈도 단단해지니까요. 걷는 동물은 걷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뛰는 동물은 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둘째, 어지럼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 치료하십시오. 양방이든 한방이든 말이죠. 셋째, 최소한 밤에는 실내는 물론 화장실에 전등을 켜놓으십시오. 아니면
동작을 감지하는 조명 등을 설치하십시오. 넷째, 지팡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팡이는 자칫 한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요, 근육의 불균형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니까요.